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주말 동안에 콘텐츠를 올릴까 좀 준비를 했었던 표지였는데 오늘에서야 제가 이렇게 올립니다. 아니, 주가가 다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올리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예, 월요일도 상당히 좋았었고, 그리고 오늘 콘텐츠가 올라가는 이 화요일조차도, JYP 엔터가 장중에는 뭐 8% 가깝게 상승을 했고요. YG 엔터, SM, 뭐 하이브, 국내 대표 엔터주들 4인방이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미리미리 좀 일요일날 올려드렸으면 그래도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최영동 파트너의 이 유튜브에 들어와서 종목을 봤더니 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종목이 막 갔네 뭐 상승을 했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또 혹시나 또 이 종목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섹터군들에 대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또 뭔가 이제 긍정적인 뭔가 이제 확인들을 하면서 또 종목을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오늘 사실은 뭐 이야기를 해드려도 사실은 상관은 없기는 해요. 네, 추세가 좀 너무 좋은 상황들이고 전체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따가 제가 차트를 다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간에서 차익성 매물들이 나와도 그렇게 크게 이상한 상황들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엔터주들 막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굉장히 좀 관심을 좀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좀 한 템포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리고 엔터주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왜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는지 또 한번 다시 한번 또 되새겨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짧게나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엔터주들을 제가 이게 삼성증권의 엔터하고 미디어 레저 업종을 담당하고 계시는 애널분이 최근에 발간을 한 리포트 자료거든요. 아이고 제가 이게 죄송하네요. 이렇게 서lang함을 딱 이렇게 캡처해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담당 애널분께서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제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리포트가 뭐 엔터만 떨궈져가지고 나왔던 리포트는 아니고요. 엔터하고 미디어하고 레저를 담당하시는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엔터 부분만 제가 지금 띄워온 건데, 굉장히 객관적으로, 사실을 그대로 되게 잘,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를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엔터주들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뭐 소위 얘기되는 이제 자기만의 내피셜로 작성을 한 게 아니고, 뭐 논리적으로 왜 올라가는지 왜 현재 엔터주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수급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와 굉장히 유사한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굳이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활자로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엔터가 각각 연초 대비 최저 38% 조정을 받았습니다. 평균이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뭐 2차원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여타 뭐 AI 관련 종목군들도 그렇고 다른 섹터군들도 보시면 뭐 주가가 상반기에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아니면 뭐 상반기에는 조정을 받다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최근에 시장 약세장이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뭐 이러한 이제 흔들림들을 많이 보여줬더라 하게 되면 이 엔터주들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이래요.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 전혀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전혀 시장에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 시장 대비 엄청난 언더 퍼폼을 보여줬던 섹터가 엔터주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AI라든지 그리고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증시를 어찌됐든 견인해 왔던 테마에 전혀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갈 모멘텀들을 못 찾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뭐 실적은 계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속적으로 하락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인 거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휴먼 리소스, 우리가 아티스트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 각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IP들이 아무래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통제가 100% 되진 않죠. 뭐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뭐 아티스트들의 숙명, 뭐 흔히 이제 소위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아이돌들 같은 경우도 한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게 되면 그 그룹 자체의 존폐 위기에 빠져버리죠. 그리고 그 멤버가 뭐 핵심 멤버, 뭐 소위 이제 에이스야 라고 했었을 때 붕괴되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죠. 거기에다가 뭐 기쁜 얘기를 하죠. 개인한테는 뭐 기쁜 얘기를 하지만 뭐 여자 아이돌 멤버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한다거나 남자 아이돌도 마찬가지겠죠. 뭐 개인 일실상에 굉장히 경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인식할 수 없는, 뭔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리스크가 많은 섹터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가까운 예를 들자면 뭐 하이브의 내용이죠, 내용. 이 그룹사 안에서도 이렇게까지 막 대표들 각 뭐 하위 그룹에 있는 하위 레이블에 있는 대표하고 방시혁 의장과의 뭐 이런 이제 대립각들 이런 거 뭐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엔터주들의 주가를 끌어내리는데 뭐 일조를 했다,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하이브나 JYP 엔터의 상승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투심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 들어서 가지고 엔터사들의 주력 IP가 속속 뭐 올해 연말 활동이라든지 내년 활동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옛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뭐 YG를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블랙핑크의 전신이죠. 2NE1이 뭐 다시 뭐 소속사가 뭐 틀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속사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명이죠. 4명, 3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투어를 지금 돌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투어가 뭐 상당히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라는 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센티멘털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하이브 어도 이슈 역시도 일단은 후반전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주가에 다 녹아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펀더멘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앨범 피크아웃으로 촉발된 산업 피크아웃 우려는 앨범 외에 콘서트라든지 굿즈의 매출로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뭐 앨범 판매, 그리고 그 앨범 판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강매 아닌 강매지 않습니까? 뭐 사인권이라든지 뭐 팬사인회 참석이라든지 이러한 뽑기 형태의 앨범 구매가 올해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엔터사들을 끌어내렸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넘어서서 앨범 위에의 매출처가 굉장히 좀 탄탄해지고 있다라는 거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좀 큰 거죠. 그에 따라서 2024년도 4분기부터는 대폭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앨범의 정상화, 그리고 데뷔 마케팅비 재고 등으로 인해서 2025년도에는 기저 효과가 우호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도 1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크게 꺾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급속도로 냉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올해의 1분기 실적이 내년도 1분기와 비교를 해봤었을 때는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저 효과까지 누린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탄력도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다만 실적을 발표되는 그 구간까지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너무 높아버리게 되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꺾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
1분기 실적이 좋은 것들에 대한 이미 선반영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나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여기에 사실은 방점을 두고 있어요. 중국 텐센트와의 계약으로 수요 저변의 판이 달라졌다. 이거죠. 최근에 뭐죠? 이거죠. DOU죠. DOU가 친인 IP 입점으로 6개 분기약 200만 명의 정체인 유료 구독자 수 반등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 텐센트가 이제 문을 열었어요. 문호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조금 얼어 있었던 한한령 상황이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중국이 뭐 내수 진작이라든지 아니면 GDP 5%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안에서 좀 내부적으로 좀 변화가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게임 업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안에서 또 뭐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엔터 쪽 흐름들도 나쁘게 진행이 되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앞절의 기본적인 업황에 대한 변화 흐름들도 좋기는 하겠지만 엔터사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표면적으로 뭔가 이제 폭발 그 지점을 딱 만든 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중국 텐센트와 디오요의 계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새롭게 뭐 새롭게는 아니죠. 기존에 약간은 좀 냉각돼 있었던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의 활동 자체가 중국으로 다시 재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 매출액에 대한 변화 흐름들 당연히 좋아지겠죠. 예, 그리고 활동 범위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폭발적으로 단기간 안에 주가에 투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2024년도 한 해 나전히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 내수경제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대내 유화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텐센트, 디오 팬덤 플랫폼 전략적 협업 계약 체결이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이 주가에 투영이 되다 보니까 뭐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냐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미니 증가의 노이즈가 생기는 가격대까지 일단은 리바운딩이 됐어요. 그죠? 네, 리바운딩이 좀 된 상황들이고 뭐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기존의 하락 추세를 최근에 강하게 돌파를 시킨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돌파가 되면은 뭐 더없이 좋기는 하겠지만 설령 돌파가 되지 않고 설령 좀 밀린다 하더라도 기존의 저항 라인 자체가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만 체크를 하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굳이 못 산다 하더라도 이 자리 정도에서는 야, 요놈이 버티네? 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또 재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JYP의 주가 탄력도가 굉장히 좋죠. 특히 이제 JYP 같은 경우는 뭐 저희도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회원님들한테 여기 보이시죠? 네, 이날이죠. 11월 13일 날 오전 9시 15분에 이날이 실적 발표한 날이었어요. JYP. 네, JYP 실적 발표한 날인데 오전에 샀어요. 네, 제가 이때 그러니까 매수를 좀 이렇게 권고를 드렸던 그 이유가 실적 우려감들은 반영이 됐다 라는 거고요. 이 사이에 이미 앞서 언급드렸던 DOU의 주가 탄력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에 대한 활동 재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JYP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1년여 기간 동안에 앞서서도 우리 리포트에서도 보긴 했지만 악재라고 고민이 됐었던 부분들이 주가에다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3분기 실적이 설령 안 좋게 나온다. 시장에서 스트릿 컨센 자체가 어느 정도 부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왔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뭐 더 이상 밀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1월 13일 날 실적 발표하는 날이죠. 네, 오전에 매수를 했고 장 마감 딱 끝나고 나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에서 거의 한 9%?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뭐 거의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고 그 다음날 상한가 기록했다가 상한가가 난다. 시간의 상한가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움직였다가 뭐 많이 못 올라갔어요. 한 5% 올라갔어요. 주가가.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급등을 했죠. 64,000원대까지. 그래서 일단은 계속 지금 넥라인들을 저항 라인들을 계속 깨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하나하나씩. 그러면은 이제 5월 달에 급락하기 이전에
이 가격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매인데 실상 지금 들어가서 68,000원까지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 기존에 저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이제 수익을 어느 타이밍에서 내야 되나 이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도달되고 나서 어느 정도의 눌림목을 보여주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YG죠. 뭐 최근에 YG 엔터가 이 종목도 굉장히 좀 탄탄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거의 뽑죠. 근데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단기에 몇 프로 올라온 거죠? 이 바닥권에서 여기까지 움직인 거니까 딱 46캔들 발생한 건데 여기서 등락을 보게 되면은 한 57% 정도 올랐거든요. 그럼 이제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구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인 흐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토캐스틱에 대한 고점 신호들이 계속 나오는 과정에서 주가는 계속 올랐죠. 근데 어느 순간 조정을 받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올라갈 때 무슨 뭐 한 기업만 이렇게 통 튀어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네 개가 짝꿍이 돼요. 이 네 개가 쌍이 됩니다. 쌍. 이 네 쌍둥이가 돼가지고 같은 방향을 보여줘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YG 엔터 같은 경우는 모멘텀은 분명히 있습니다. 얘네들도. 이 YG 엔터도 모멘텀이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릴 만한 스토리들이 좀 나와줄 수 있을까? 부담스럽지 않나? 만약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YG 엔터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이브도 올라야 되고 JYP도 올라야 되고 YG 엔터도 올라야 되고 SM도 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급들은 너무나 좋아요. 뭐 다 공통적으로 하이브, JYP, YG, SM, 뭐 연기금, 뭐 기관, 뭐 외국인들 뭐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남부러울 게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종목 SM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나마 이제 SM이 실상 올라왔던 폭을 보게 되면 덜 올라온 종목은 맞죠. 주가에 대한 탄력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 45, 46일인데 생각보다 상승률이 뭐 비스무리하긴 한데 44% 정도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간 동안 좀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도 마찬가지로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는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시켜야 된다고 하게 되면 모든 종목들이 뭐 하이브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뭐 SM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분위기가 살아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군들이 죽으면서 이 엔터 쪽으로만 수급이 쏠려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약간은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업종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는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업종별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제가 가지고 나온 건데 이 업종별 투자자들의 매매 현황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되게 많이 느끼는 거예요. 시장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체 외국인 누적 순매수 대금 자체는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했다가 이제 살아나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 빠르게 지금 수급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양상들인 뭐 이런 상황들이어서 일단은 수급 주체는 기관이다. 그리고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은 있기는 하지만 뭐 시장에서에 대한 변수 부분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노려볼 수는 있는 섹터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저라면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저처럼 뭐 SM도 매수를 해놨고 SM도 저희 샀거든요. 여기 보시면 SM도 저희 보시면 75,500원에서 사서 들어갔잖아요. 11월 15일 날. 그죠? 저희도 매수한 지 한 4일, 5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수익이 꽤 낮죠. 오늘 종가상으로 이제 8만 원까지 진행이 된 거니까. 그죠? 오늘 종가상으로 보면 이제 8만 원대까지 진행이 된 거니까 사실은 단기간 안에 수익적인 관점에서는 잘 뽑아 먹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저도 딜레마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건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제 딜레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근 한 2달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44%대에 대한 상승이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50%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게 되면 뭐 너무나 좋은 그림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지금 시장 상황이 시장 상황이니만큼 충분히 차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서 좀 기술적인 좀 트레이딩이 필요한 섹터가 되지 않았나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짧게 얘기를 좀 사실은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유 또 길어졌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눌러주시고 다음 콘텐츠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재미있게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 또 고정 댓글에 보시게 되면 안내 페이지에 보게 되면 또 텔레그램도 제가 주소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시장에 쏟아지는 뭐 뉴스라든지 뭐 속보라든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뭐 짤막짤막한 저의 코멘트도 많이 달아드릴 테니까요. 공식 저의 텔레그램으로도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가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